우리 집 그림 얘기. 김옥진. 우리 집에는 그림이 여러 점 있다. 내가 구입한 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이다. 현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풍경화가 있는데 이는 46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결혼 선물이다. 결혼 즈음에 아버지는 나를 앞에 앉히고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니 풍경화 한 점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소중히 받아들고 내 짐 속에 넣어와 신혼집 벽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집에서 눈에 띄는 벽면에 걸어 놓고 있다. 그 그림은 아버지의 화가 친구로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었다. 그분의 함자를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분이다. 아버지 해설로는 그분의 고향을 그린 것으로 모악산 풍경이라 하셨다. 그림 속 풍경은 멀리 산이 있고 산 중턱에는 집들이 조그맣게 옹기종기 모여 있다. 그 앞으로는 밭 일항이 줄을 이룬 잘 가꾸어진 밭에는 분홍빛 복사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다. 좁은 산길도 나 있고 길 옆으로는 나무들이 연두빛 실록으로 피어나고 복사꽃 위로는 봄아지랑이가 모락모락 오를 것 같은 평화롭고도 따뜻한 봄 풍경의 서양화다. 내가 자랄 때 아버지는 퇴근하시면서 가끔 그림을 한두 점 들고 오시곤 했다. 그 그림을 한동안 거실 벽에 기대어 놓았는데 오며 가며 우리 형제들에게 보라고 하셨을 뿐 강요하시지는 않으셨다. 나는 그때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대충 훑어만 보고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심히 지나쳤던 그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그림이 나를 부르는 것도 같았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그림을 본 소감을 묻곤 하셨다. 서두르지도 강요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츰 친근함으로 다가오며 그림이 눈에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차츰 안목도 높아갔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신 아버지 덕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 벽에 걸려있던 동양화 한 폭을 가리키시며 소치 그림으로 매우 귀한 그림이라고 하셨다. 그분의 호가 소치인데 구 한 말의 화가로 임금님도 칭찬하여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고. 소치 선생은 임금님이 만져준 손이라 하여 그 손을 붕대로 감고 한동안 지냈다는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또 서양화 한 점을 보시면서 이곳 배경이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고 하셨다. 그때는 미국을 가보지도 않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후에 내가 뉴욕을 여행했을 때 일부러 센트럴 파크를 찾아간 동기가 되기도 했다. 아버지 덕에 차츰 그림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생기면서 소치, 미산, 남농으로 이어지는 울림 산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미술 선생님은 우리가 그린 그림들을 칠판에 쭉 걸어 놓으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셨던 방식대로 소감을 발표하게 하셨다. 난 익숙하여 집에서 하던 대로 좋았던 점을 발표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아버지의 직업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셨다. 그렇지만 꽃과 나무를 유독 사랑하시고 살아있는 것들을 귀히 여겨 우리 집에는 꽃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많이 길러 복잡한 만큼 잔일도 많았다. 새끼 강아지들, 어미개, 고양이, 심지어 어느 땐 비둘기까지 키웠는데 또 여기에 덧붙여 그림 사랑은 깊고도 남달랐다. 평소에 아버지는 그림 전시회에 자주 가셨는데 어느 날은 그곳에서 천경자 화백을 만났다고도 하셨다. 화가들의 모임인 모구에 대한 얘기도 자주 들려주셨는데 그곳은 전국의 유망한 화가들의 모임으로
그곳 전시회를 자주 찾아 교본을 쌓았다고. 그곳 화가들로부터 그들의 초창기 그림을 소개받아 가끔 구입도 하셨다고 했는데, 유망한 화가들의 초창기 작품은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림 구입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그 후 아버지는 급작스레 음종을 맞으셨고 큰딸인 나에게 몇 가지 집안일에 관한 유언을 하셨다. 그런데 그림에 관한 말씀은 없으셨다. 그림을 정리하실 틈도 갖지 못한 채 바삐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 연세가 69, 어머니는 그로부터 16년을 우리 곁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자마자 혼수 상태가 와 열흘 만에 훌쩍 떠나시고 말아 그림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예견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구석진 창고 속에서 두꺼운 종이로 꼼꼼하게 싸놓은 액자들이 줄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남은 그림들을 마대 종이로 싸서 창고에 깊숙이 싸놓으셨던 것이다. 거기에 결려있던 액자며 족자, 동양화, 서양화 말고도 유화작품 20점 이상이 고스란히 나온 것이다. 우리 모두는 노다지를 발견한 듯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 이상이었다. 생각해보니 그 그림들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얻은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귀한 것들이었다. 박봉의 관리로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 칠남매를 교육시키고 집안의 종손으로서 할 일을 다 하시느라 허리가 휘었을 터이신데, 아버지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 열정이 아버지의 삶을 남다르게 만든 것이 아닐까 지금도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어머니 장롱이 서랍에서 허름한 신문지로 싼 두루마리 뭉치가 나왔다. 헌 신문지로 돌돌 말린 뭉치를 별 생각 없이 펴보았다. 거기에는 신문에서 오려서 수집해 놓은 문화재급 구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각이며 불상, 도자기 해설문이 쓰여있는 낡은 신문 조각들이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며 무언가가 벅차올라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아버지가 그림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애정과 열정을 지니셨는지 증명이라도 하듯 당당한 실물이 나타난 것 같았다. 그 신문 조각을 펼치니 사임당의 조충도, 불국사, 석불, 풍속하며 산수도, 동양화만이 아니라 발레하는 소녀가 있는 인상파 화가의 그림들도 있었다. 색바랜 그림과 함께 해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신문 조각들. 대부분 우리 신문에 문화면이 많았고 간혹 일본 신문에서 오려낸 것도 있었다. 나는 화가인 동생에게 그 뭉치를 정리해 놓을 것을 명령했다. 큰딸로서 비록 신문 조각 그림이지만 아버지 유품으로 꼭 남겨야 될 것 같았다. 아버지의 숨결이 스며있는 것이기에 그 어떤 그림보다 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들은 신문 조각 그림들 앞에 놓고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버지는 화가가 되고 싶으셨을까? 그보다 그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평생 간직했다는 점이 가슴을 울린다. 우리들에게 비록 재물은 남겨주지 못하셨지만 그림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법을 당신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심은 깊어만 간다. 지금쯤 모악산 기슭의 복사꽃 마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겠지.